귀티가 나는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앞으로는 귀해지거나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 말년에 귀티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에 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살면서요, 부티가 난다는 것은 지금 부자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귀티가 난다는 것은요, 앞으로 귀해질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티가 나는 것은 지금은 부자이나 앞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귀티가 나는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앞으로는 귀해지거나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말년에 귀티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가 얼굴보다 휘고 귓불이 늘어져 입을 바라봅니다. 관상서인 마의상법에서는 강태공은 명주출애의 귀가 있어서 80살에 문왕을 만나 재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주출애는 구슬처럼 생긴 귓불이 입을 향해 있는 그런 귀를 말합니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요, 귀한 사람을 만나 귀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 아랫부분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수주라고 합니다. 관상에서 귀가 이 수주를 이루면요, 최고 중에 최고의 귀로 봅니다. 또한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 이백과면이라고 해서 귀가 얼굴보다 휘다면 높은 벼슬을 하고 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귀는 단순히 하얀색의 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귀가 하얗다면 병자처럼 보이지 어디 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흰귀는 그저 얼굴보다 휘고 보기에도 혈기가 있는 그런 하얀 귀를 말하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됩니다. 둘째, 남성의 가슴은 넓고 단단해야 하며 여성의 유방은 넓고 길며 살이 풍성해야 합니다. 관상서에 마음은 낮에는 가슴에 머물고 밤에는 마음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는 것은요, 가슴이 넓은 것이 좋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폭력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을 가슴이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성의 가슴이 넓고 살이 단단하면요, 재물복이 있어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귀하게 영화를 누리며 산다 그랬습니다. 또한 남자의 가슴이 넓고 두터우면 마음도 넓고 폭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성의 유방은요, 길며 살이 풍성해야 좋다 그랬습니다. 여성의 유방은요, 작은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겨야 좋은 유방으로 봅니다. 유방의 길이는 세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어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길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풍만하고 넓고 길어야 합니다. 유방이 풍만하고 넓고 길면 슬하의 자식이 반드시 귀하게 되며 부모가 나이가 들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효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 유두가 단단하면
부모와 자식이 모두 귀하게 이 세상을 산다 그랬습니다. 유두는요, 큰 콩알 정도 되어야 하고 유두의 가장자리를 월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검은색이 돌아야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두와 유두 사이가 한 뼘 정도의 사이가 되면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훌륭한 자식을 둔다 그랬습니다. 셋째, 음성은 하단전인 아랫배에서 나오고 그 소리는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주역에는요, 하늘에는 천둥과 우레소리가 있고 땅에는 비바람 소리가 있으며 사람에게는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몸속에 있는 기운의 발출로 봅니다. 따라서 음성은요, 몸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상서인 유장상법에서는 무릇 사람의 목소리는 그 사람을 판별하는 첫째 관문의 열쇠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살펴서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는요, 상단전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중단전 그리고 하단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단연 최고의 목소리는요, 하단전 즉 아랫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최고의 목소리로 봅니다. 그 다음 중단전인 가슴 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고 마지막 상단전인 목 부분에서 나오는 모기가 앵앵거리는 것 같은 목소리는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목소리를 봅니다. 따라서 목소리는 아랫배 밑에 있는 하단전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면 그 뿌리가 깊어서 멀리까지 들리게 됩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총명하며 이 세상 이치를 통달한 선비가 되어서 노년에 반드시 부귀공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산다 그랬습니다. 넷째, 걸음걸이는요, 무게 있게 걸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출세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걸음걸이를 무게 있게 걸었다고 했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빠르고 가벼운 것을 꺼립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할 때는요, 무게 있고 위험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체는 무겁지만 걸음걸이는 가볍게 가슴을 펴고 걷는 사람은요, 곤란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걸을 때는 머리, 엉덩이, 배, 다리 등을 흔들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또한 등짐을 진 것처럼 구부리고 걷는 사람들은요, 걸음걸이를 즉시 고쳐야 합니다. 어깨로 걸으면서 팔까지 흔드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턱을 치켜들고 걷는 사람은요, 허영심이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거만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쉽습니다. 걸을 때는요, 단전에 힘을 주고 발을 가볍게 떼어서 마치 큰 배가 움직일 때처럼 요동 없이 떠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걸을 때는 가슴을 쫙 펴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인생도 펴지게 됩니다. 사람이 출세하면요, 이별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고 부를 쌓으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사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좋은 일만 또는 나쁜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치우침 없이 균형 있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귀하고 부자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